네, 자 오늘 심재현 기자의 원래 그 베스트 리포트 시간인데, 자 시장이 좀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조금 다시 또 힘을 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네 어떤 또 이슈를 두고 나왔는지 오늘은 휴대폰 케이스? 네. 휴대폰 케이스 관련 얘기입니다. 업체, 예, 네. 들고 나왔는데요. 그 요즘에 장세가 좀 그렇게 헷갈리는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방금 유 반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뚜렷하게 뭐가 이렇게 좋다 이런 기업이 잘 안 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확실한 검증된 기업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준비한 코너고요. 그 참고 리포트는 정규봉 신현증권 연구원의 휴대폰 케이스 산업 다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정규봉 신영증권연구원의 휴대폰 스마트폰 케이스. 그렇죠. 좀 어떤 내용인가요? 뭔가 좀 우리가 케이스 하면은 별로 그렇게 뭐 이게 좀 부가가치가 되겠느냐 하나 싶은데 네네, 좀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스마트폰 케이스 하면은 방금 유 반장이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사출기 그러니까 네. 그 플라스틱 그 원료를 넣고 쫙 뽑아내서 찍어내는 네. 그런 그 작업으로 지금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모형 찍어내는데 얼마나 뭐 기술이 필요하겠냐, 그리고 뭐 단가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지금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다시 보기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다. 네, 그렇죠. 스마트폰 케이스 산업이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건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스마트폰 마케팅에서 지금 최근에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유 반장님 그 스마트폰 쓰시죠? 네, 얼마 전에 이 거의 공짜로 네. 이 아주 최신형. 갤3로 바꿨습니다. 최신형 핸드폰을 쓰셨는데 갤3 그 터치 방식이 뭐 인셀 방식이다, 뭐 온셀 방식이다 이런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저 전문적인 식견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실 건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쓰실 건데, 자기 본인이 쓰는 스마트폰이 뭐 인셀 방식이냐, 뭐 네. 온셀 방식이냐, 또는 뭐 쿼드코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능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능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웬만큼 스마트폰이 터지고 웬만큼 뭐 속도 빠르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직접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성능이 뭐 중요한 변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변수가 되는 게 뭐냐? 디자인이죠. 디자인. 네. 그립감이라든가 뭐 보기에 얼마나 좋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케이스로 지금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이전 핸드폰으로 돌려봐도 좀 그 비슷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일반 폰을 쓸 때도 한참 그 처음에 마케팅을 할 때는 그 휴대폰 업체들이 뭐 한국형 지형이 잘 터지는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본부 해가지고 음성으로 전화가 걸린다든가 뭐 이런 성능적인 면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었죠, 마케팅 그 광고가. 근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초콜릿폰, 뭐 캔디폰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그 광고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해가지고 터치, 뭐 인터넷 연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성능에 보다 빠르다 이런 쪽에 지금 여전히 광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점점 앞으로 갈수록 디자인 쪽 그쪽에 맞추기 때문에 케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네. 얼마 전에 그 애플하고 삼성도 이 디자인 건으로 그렇죠. 모서리가 왜 같이 똑같이 네. 둥그냐. 그렇죠. 요게 이제 가장 큰 네. 특허 침해의 사유가 됐었는데. 자, 그렇다면 디자인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외형이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외형을 좌우하는 케이스가 중요하다. 네. 이런 논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딱 네. 거기서만 끝나면은 뭐 다 뭐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둥글게 뭐 찍어내면 되죠. 둥글게 이렇게 찍어내면 되느냐 아니냐.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하나 추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케이스 자체의 품질이라든가 찍어내는 기술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많이 이제 보도도 좀 몇 번 되고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3 그 배터리 케이스 60만 대 분량을 뭐 폐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맞아요, 왜 폐기했냐면은 근데 이게
갤럭시 S3가 출시가 좀 늦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왜 폐기했냐면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실제로 배터리 케이스를 양산해 보니까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떨어졌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 다시 재공정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폐기하고 늦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 케이스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 부품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도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 반장님이 지금 케이스 뜯어내고 있는데요. 요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요걸? 그렇죠. 예, 그건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좀 잘 깨진다. 네네. 뭐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요걸로 감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덜 깨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건 거 아닙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게. 갤럭시 S2에 비해서는 또 반짝이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반짝이 얇아졌죠 또. 들어갔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케이스 업체에서 삼성전자하고 관계만 좀 잘 가져가면 그리고 웬만큼 뭐 케이스를 찍어낼 수 있는 그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만 구비하고 있으면은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혹은 또 뭐 다른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삼성전자가 그 케이스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단가가 한 15달러 정도, 16달러 정도로 나오는데 60만 대 폐기했다 그러면 상당한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지금 그 케이스라든가 이런 쪽에 요구하는 품질 요구 사항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디자인이 약간 보면 반짝반짝 좀 빛이 나고 그렇죠. 좀 예.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투박하니 그냥 뭐 플라스틱 그렇게 옛날 것처럼 그렇죠. 하는 거하고는 예. 완전히 이제 딴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삼성전자나 애플의 수요에 맞추는 그 케이스 업체들하고 네네. 또 안 그런 업체들하고는 좀 많이 좀 그 판세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국내적으로 보면은 한 7개 업체, 비슷한 국내 7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품질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상위 업체 한 2개 내지 3개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하나 또 딱 봐야 되는 게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술력이었죠. 기술력. 삼성전자 요구하는 품질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술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되는 것이 이제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의 재무 구조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 역시 굉장히 좀 고가의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알려진 대로 플라스틱 사출기 그 기계가 굉장히 좀 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갤럭시 S3도 마찬가지고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 화면이 점점 커지죠. 화면이 커지는 건 이제 뒤 케이스도 커진다는 얘기인데 큰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중대형 사출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고 이걸로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설비를 다시 하고 그러려면 자금 동원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태까지 지금 그 플라스틱 사출기 그러니까 그 케이스 업체들이 자금력이 이렇게 뭐 탄탄한 업체도 있지만 안 탄탄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 재무 구조를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이제 기술력과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좌번호 123은 엊그제도 나왔던 건데 또 나오네요. 그런가요? 계좌번호 123. 익숙해지는 하면 되겠어요. 네. 낯설게 하기가 아니라 친숙하게 하기. 네. 그런 편집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우리 이용규 카메라 감독님은 방금 후배 카메라 감독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깨는 걸 봤습니다. 깨는 건 아니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친절한 남자예요, 우리 이용규 감독. 네. 자, 그래서 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뭔가 이 케이스조차도 어떤 기술력과 그렇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금력이죠. 자금력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 심재현 기자가 좀 추천할 만한 업체라든가 네. 어떻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력 플러스 자금 동원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비슷한 거긴 하지만은 재무구조 이렇게까지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인탑스 많이 알려진 업체죠. 인탑스. 휴대폰 케이스 인탑스는 뭐 업체로는 아주 알려진 1위 업체죠. 업체니까요. 네. 인탑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우전엔 한단이라는 또 업체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먼저 이제 그 인탑스부터 보면은 휴대폰 케이스 1위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엄청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뭐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나 많이? 예. 내년에는 이제 베트남 지사가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올해보다 한 1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 매력 볼 수 있는데요. PER이 한 5배가 채 안 됩니다. 4.9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도 0.5배 수준. 그러니까 뭐 휴대폰 케이스 업체 뭐 한참 잘 나갔다고 하지만은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전엔 한다는 이제 많이 알려진 업체는 아닌데 2009년 12월에 휴대폰 케이스 업체 전문 업체인 우전하고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인 한단정보통신이 합병해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이 안 알려졌던 이유는 다른 휴대폰 케이스 업체하고 다르게 삼성전자에 의존하지 않고 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펜텍이라든가 뭐 LG 이쪽으로 많이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림이라든가 소니 뭐 이쪽을 수주를 많이 하면서 삼성전자 납품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투자자들에게 덜 알려진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하나요? 하지만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어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반짝 한 또 5% 6% 오르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뭐 붙으면서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 있는 업체 뭐 이런 거를 많이 찾고 하면서 여기가 됐어요.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삼성전자 전략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뭐 S3라든가 이제 뭐 갤럭시 노트 2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이런 쪽에 지금 납품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금 조금 주가가 방금 말씀드렸죠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금 연결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이 한 4,800억 정도 그리고 310억 정도 예, 그 정도 되고요. 올해보다는 한 50% 그러니까 매출 기준은 50% 우와.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120%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삼성전자 납품이 들어가면서요. PER, PBR도 뭐 네,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인탑스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앞으로 주가 좀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전에 난다는 이제 짚어볼 부분이 있는 우전에 난다는 예. 이대주주가 일본 ARRK 그룹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가 약간 지금 경영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확보하려고 뭐 지분 매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우려는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우려할 부분인데 여기에 잘 주의하시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괜찮은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전엔 한단의 일봉, 일봉이죠. 흐름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봉, 그렇죠. 예. 뭐 거의 못 올랐죠. 네. 월봉,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몇 달 오르는 모습이고 일본 이게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또 인탑스의 월봉을 보면 거의 뭐 아주 난리가 난죠 이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장주였었는데 네. 무려 4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최근 많이 올랐지만 반토막이 난 그런 네. 상황이고 주봉을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휴대폰 케이스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봉을 보면 더 많이 올랐겠죠. 이렇게 야금야금. 네. 여기다가 조금 최근에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모베이스라고. 네, 모베이스. 예. 요 친구들은 베트남 공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제 직접 케이스를 납품하는데 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모베이스 일봉 요새 누가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봉 조금 올랐죠.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턱없이 빠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탑스와 우전엔 한단 우리 이거 심재현 기자가 뽑았는지 아니면 심재현 기자가 뽑은 건가요, 이거? 이 신영증권에서도 지금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우전에 난단 같은 2013년 연결 기준으로 올해가 아니고. 그렇죠.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저 우전은 순이익이 120%가 증가하는군요. 네, 예, 예. 인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뭐 30%에서 40% 정도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는 약간 좀 줄어든 10% 정도대로 떨어지니까 약간 줄어들지만 우전의 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까지는 좀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 정도로 실적이 갑자기 급증한다, 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앞날을 알겠냐마는 저 최근에 이제 싸게 사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뭐 일본 보니까 조금 올랐어. 네. 50%. 네. 그런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ROE부터 EPS, PER, PBR 요 지표로만 보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케이스가 옛날에는 뭐 PER 한 5배, 6배 받아도 야 이게 뭐 무슨 부가가치가 있냐 해가지고 그렇죠. 뭐 따라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이제는 달라질 수 얘기가 있다. 달라졌다. 네, 트렌드가 ROE가 달라지고 벌써 있다. 예. ROE가 이렇게 두 자릿수를 훌쩍 넘네요. 네, 그렇죠. 심재영 기자 뭔가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 네.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다들 디자인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점점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처폰 세대에서부터 뭐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업비슷해지면은 당연히 디자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도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것이다. 그런 업체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탐험으로 후다닥 넘어갑니다.